그 리빙랩 터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재현 교수님은 인터넷 연구, 뉴미디어 연구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컬처 연구 많이 하시고요. 저희 랩하고는 아주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저희 리빙랩 열고 제일 처음 찾아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축하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이재현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1인 가구 혹은 1인 가구화에 대해 가지고 그때 흥미로운 키워드들을 던져주셔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선생님 바쁘신데 조금 얘기를 더 풀어주십사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데이터 이용 행태 데이터 분석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설, 그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획조사처럼 이제 한 것이 한 3, 4년쯤 됐으려나? 그때 그 1인 가구 문제가 막 그 이슈가 시작될 때, 그 당시 1인 가구 비율이 27.2%, 2020년 추계인가? 그때 보니까 28.6%가 늘어났죠. 거의 29%. 네. 그 실제적으로는 그 안 잡힌 것까지 포함하면 뭐 33%, 3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1인 가구원들이 미디어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삶의 양식에서 미디어 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요새처럼 이제 미디어화 또는 테크놀로지화된 일상생활의 삶에서 그 샘플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1인 가구원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원들을 이제 접촉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사실 1인 가구원들이 그 나 혼자 산다가 그 프로처럼 이렇게 여유로워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 1인 가구원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조건이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도 다분히 뭔가 탈구가 되어 있을 거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정하는 거랑 다를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처음으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간단한 분석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샘플 사이즈가 한 500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1인 가구가 그 전 연령층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1인 가구 비율이 높을 거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대, 40대 중년층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전 연령층에 걸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의 해체, 우리 사회의 가족의 해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샘플을 보면 그 1인 가구원, 2인 가구원 이렇게 이제 가구 형태를 나눠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양쪽 뒷단을 받고, 요거는 이제 그 단말기 TV 프로그램 보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면 1인 가구원들이 상대적으로 TV 이용이 적죠. 약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나는 1인 가구원들이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건데,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럴 것 같고요. 이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노트북의 경우는 모바일 미디어의 두 번째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만 1인 가구원의 사용이 많죠. 그 다음에는 이걸 실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실시간 VOD 같은 걸로 보느냐,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1인 가구원들은 예를 들면 삶의 그 어떤 프레셔 같은 게 많아서 그 사전에 편성된 실시간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못 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시프트를 통해서 다른 시간에 그 보고 싶은 거를 이제 다른 시간에 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상대로 이건 그런 것 같고요. VOD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많아야 되는데 VOD도 그렇다는 거예요. VOD도 이 낮 시간에 보는 거는 이제 이게 연령층의 샘플이 그렇겠지만, 이 사람들은 1인 가구원들은 어디 매여 있으니까
VOD조차도 볼 여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밤 시간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 패턴들은 비슷한 것 같고요. 우리가 체감하는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요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파일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런 경우들은 확연하게 1인 가구 원들의 이용 비율이 높은데 이건 연령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이게 OTT라고 해서 요새 넷플릭스다 뭐 다른 그 국내 OTT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VOD나 지금 OTT에 보면은 이제 낮 시간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아니면 뭐 유아들한테 틀어주고 예, 그런 그다음에 것도 뭐 있겠죠. 집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에는 확실히 안 보이는 그런 거네요. 예,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량으로 뭐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게 수상기는 확실히 2인 가구 이상 쪽에서 많이 본다는 거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TV 수상기의 이용의 경우도 이미 개인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TV를 같이 보는 경우가 이 약화된 건 벌써 오래전 일이거든요. 보더라도 그 아버지 거실에서 보고 엄마 안방 들어가서 보고 애들은 따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가서 이런 컴퓨터 같은 걸 통해서 보고 벌써 개인화는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TV 수상기를 이용해서 뭘 보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의 사전 편성된 것을 정해진 시간에 보는 그런 관습들은 많이 약화되고 이런 거고요.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따가도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1인 가구원들이 이제 그 미디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가 컨텐트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을 본다, 영화를 본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컨텐트 미디어를 많이 볼까?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많이 쓸까? 이럴 때 컨텐트 미디어는 시간이 없으면 못 쓴다 하더라도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해서 뭐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외로우니까 쓰기 위해서라도 많이 쓸 거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정은 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낮은 거죠. 집에 데스크탑 PC가 있어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용도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써서 내가 그거를 재도구하라고 해서 내가 논문으로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스크탑 PC는 안쪽으로 얘기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원래 컴퓨터가 처음 이제 시장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그 사무용으로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문서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표 계산, 계산하는 거, 회계 장부 같은 거, 그게 엑셀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패키지였거든요. 지금 아마 데스크탑 PC로,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좀 더 이제 키보드가 자유롭고 이런 상황에서 데스크탑 PC를 쓰게 되는 경우는 단적으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작업하는 거예요. 오피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피스 작업. 그렇지 않으면 게임할 때. 게임은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가장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더하기 오피스 작업 이거 말고 없거든요. 다들 이제 노트북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 부분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PC가 이른바 PC가 다시 도구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멀티미디어로 발전해가지 않고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얘는 옛날 시대로 80년대 시대로 돌아간 거죠.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인 가구원이 2인 이상 가구원에 비해서 미디어 이용 시간량이 낮다, 적다, 시간량이 작다. 그럼 대인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1인 가구원들은 그래서 그 미디어를 가짜 의사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 대신 얘랑 이제 소셜리티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디어가 사람을 대체해준다, 대신해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사회학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사회학적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설사 그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학적 조건들이 훨씬 더 압도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1인 가구원들이 만약 그 열악하고 그 시간적인 그런 압박감에 만약 차 있다면 삶이, 그러면 미디어조차도 이용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활용이 이렇다도 중요하지만 그 미디어가 원인적으로 1인 가구화에 기여한다라고도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기술 인프라가 발달해서 뭐 개인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 미디어가 이 만들어내는 어떤 잠재적 연결성 혹은 어떤 현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 교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서 내가 꼭 가족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을 때, 혹은 이제 친구들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을 때도 그걸 약간 채워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있어도 덜 외롭다, 혹은 뭐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원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내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일 것 같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국면에서 미디어의 그런 것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있게 되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뼈와 살이 부딪히면서 살지 않아도 이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럼 맥만의 용어로 얘기하면 미디어가 익스텐션인데, 익스텐션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충실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또 다른 해석의 노력은요, 그 1인 가구가 미디어를 적게 쓰는 것.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보면서 그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약간 낮은 1인 가구들은 사실은 1인 가구에서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불편한데, 하나는 이제 한 셋의 가재 도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이제 나눠 쓰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나와가지고 일체의 가재 도구를 마련하는 거죠. 물론 뭐 다이소에 가서 구매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체의 가족 그 생활 행동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 정리, 청소, 음식 준비,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빠들, 제 주변은 아무래도 나이 든 분들이니까 기러기 아빠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안 하던 일들을 꽤 하는 거죠. 그러면서는 TV를 켜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부양 가족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 넷플릭스 가입을 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내거나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도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사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아하게 회사 혼자 다니고 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에서 무슨 뭐 이렇게 우아한 IT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혼자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데이트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그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면밀하게 최소한 이게 연령대를 세 구간, 그리고 좋다, 열악하다, 안 그렇다 이렇게 하면 한 6그룹 정도의 아이디얼 타입으로 사전에 설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컨텐츠 행태하고 커뮤니케이션 행태, 이게 스마트폰이고 이게 TV 쪽이라면 이걸 나눠서 보면 실제로 무엇을 소비하는 이렇게 토폴로지컬하게 우리 1인 가구원들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의 열악함도 있지만
그러니까 1인 가구 형태의 삶의 양식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인 가구한테도 나타나는 경향들이고 다인 가구한테도 1인 가구적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잖아. 그게 이제 혼자 밥 먹는다, 뭐 혼자 뭐를 한다, 혼자 TV를 본다, 뭐 이렇게 가족과 인터랙션을 안 한다, 뭐 이런 거 다 그 1인 가구원의 삶의 방식이잖아. 예, 그런 관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뭐 1인 가구원들의 몇몇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중요한 연구의 과제고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언제까지요? 다음 할까요? 그래서 네네네.